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소가 좀 바뀌었죠. 이게 지금 휴가를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방이고요. 지방에서 스케줄이 오전에 있었고 그 오전에 스케줄 맞추고 지금 오후에 그래도 월화수목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을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오늘은 뭐 어려운 거는 2주에 거쳐서 쭉 끝났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는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썸네일 보시면 저하고 이제 바이오하고 이제 막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해외 영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해하는 행동과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이제 가치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가치 추구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오해를 많이 이렇게 저희 쪽에서 발생을 해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동양과 서양의 뇌 구조를 알아야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해외 영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서양인하고 동양인하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인주의적이고, 약간 동양인들은 소속적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거는 뭐냐, 자기 개인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한 거죠.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될 만한 것들에 대한 우려나 고민 같은 거를 아예 잘 안 합니다. 사고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상황이고, 동양인들은 비즈니스 할 때도 이타적인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반면에 동양인들은 전체적으로 성향을 고려를 하는 성향이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과일을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이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서 과일 좀 먹으렴. 그래서 have some fruit 하면 서양인 애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객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일이요? 과일 몇 개요? 딸기 하나요? 바나나 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동양인들은, 어린아이들은 가서 과일 좀 먹으렴 그러면 네 하고 가서 과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있죠. 단수복수. 이것도 이제 그래서 A apple, an apple, A banana, 뭐 그리고 two bananas 뭐 이렇게 있는 반면에 동양인들에서는 단수복수 개념이 약간 없어요. 그냥 바나나 아니면 사과, 이렇게 사과 하나, 이렇게 이제 바나나 한 개 이렇게 말을 할 때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문화 자체가 이제 언어적인 걸로 표현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큰 차이점이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이 닥스라고 있습니다. 블럭 같이 생긴 건데
파란색 플라스틱 원기둥형 그 플라스틱으로 된 파란색 원기둥형 닥스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나무로 깎아서 만든 원기둥형의 같은 모양의 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직육면체 사각형의 기둥, 이렇게 세 개를 딱 놓고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딱 세 개를 놓고 이 파란색 플라스틱 원기둥 닥스하고 같은 게 묶을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파란색하고 여기 그 원기둥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왜 이렇게 세 개 중에 이렇게 묶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외형, 그러니까 쉐입이 같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원이고 이제 기둥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객체라고 생각한다. 근데 동양인들은 어떻게 묶냐면 세 개를 객체를 묶어보세요라고 하면은 나무 직육면체하고 나무 원기둥의 닥스를 묶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물어봤냐 물으면 이거는 그 모양은 다르지만 안에 재질이 나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묶었다. 그래서 거의 90%의 서양인들은 세 개의 닥스 중에 파란색 플라스틱으로 된 원기둥하고 나무로 된 그 원기둥의 닥스를 이렇게 묶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재질이 나무인 요 직육면체 나무 닥스하고 그 원기둥의 나무 닥스를 이렇게 묶는다. 그래서 요거를 보더라도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거에 그 서양인의 사고 방식에 비해서 동양인들은 이 내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또 들면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우주선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크기가 있습니다. 작은 우주선, 중간 사이즈 우주선, 큰 우주선. 그리고 이 우주선을 보고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 우주선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출발점의 중심이 일단 자기 자신이 됩니다. 시점이. 그래서 자기 자신에 있어서 이제 질문이 우주선 중에 가장 멀리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큰 게 있는 거는 자기 거, 그리고 저기 멀리 있는 게 이제 방향성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그래서 우주 밖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화성으로 이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고, 동양인의 사고는 뭐냐면 위에서 비행선이 지구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외계인이. 그래서 방향성이 우주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비행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자기 쪽으로 이제 하는 거죠. 차이점은 뭐냐면 이제 그 동양인들은 내가 도착지가 되는 거고 서양인들은 출발지가 자기 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영국이라는 데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예전에 대항해 시대 때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미지를 개척하려고 자꾸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이제 성향이 있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어느 한 객체가 있으면 그 객체 내에서 오가니제이션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게 오가나이징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동서양의 그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화가 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체벌할 때 동양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이제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애를 내쫓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왜냐면 이제 이 주체 자체가 집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한 애들을 밖으로 내쫓아서
체벌이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서양 애들은 좀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목적지가 밖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한 어린아이들의 체벌을 집 안에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나가게 해요. 외출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목적지가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목적지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이제 제약을 거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 너 외출 금지 일주일, 너 외출 금지 2주일, 절대 집 밖에 못 나가. 문 걸어 잠글 거야. 외출 금지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너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거죠. 이제 구분법 중에 동서양의 차이점이 원숭이가 있고 팬더가 있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연관성이 있는 거를 묶어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동양인들은 이제 대부분이 바나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이게 관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바나나랑 이렇게 묶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양은 대부분이 그걸 선택 거의 안 합니다. 원숭이 바나나를. 어떻게 선택하냐면 원숭이하고 팬더하고 묶습니다. 원숭이, 팬더. 왜냐면 동물이니까. 그래서 동양인의 90%는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묶는데 라고 왜? 깜짝 놀라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 팬더 동물이고 원숭이 동물이고 그럼 동물하고 묶어야지 왜 동물하고 왜 과일하고 묶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객체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동양인들은 이제 객체의 그런 카테고리의 구분법보다는 약간 그 관계 중심적이고 그 관계 중심적인 게 이제 타인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인지 그리고 해석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관계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집단주의적인 그런 방향 정책에 있어서 되게 순종적입니다. 그 반면에 서양인들은 각자의 객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이라든지 각자의 중심 요구에 상당히 강조되고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집단주의적이보다는 개인에 대한 그 행복 추구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서양인들하고 이제 동양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린이 그 엄마들하고 노는 것들을 좀 찍어봤는데 그거를 이제 노는 방법도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그 서양 엄마들은 그 명사를 거의 6, 70%에서 명사 그 중심적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놉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만약에 트럭을 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굴삭기나 삽 같은 게 있으면 이거는 무슨 트럭이야? 이거는 무슨 삽이야? 이건 어떤 차량이야? 이렇게 명사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토어 트럭이야? 이거는 그냥 트럭이야? 요거는 그냥 삽이야? 이렇게 대답을 하고 명사 질문에 대한 명사를 대답을 하는. 그리고 뭐 동물 인형을 가지고 놀면 이 토끼는 무슨 색이야? 빨간색 토끼는 몇 개 있어? 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도 이거는 무슨 병원이야? 뭐 크기는 얼마나 병원이야? 어디에 있는 병원이야? 이렇게 명사 위주로 하는 반면에 동양에서는 엄마들이 아빠를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냐면 자 우리 흙을 터서 여기다 담아보자. 여기 담아서 손으로 흙을 꾹꾹꾹꾹 눌러보자. 이렇게 이제 동사형으로 이제 애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트럭이야? 트럭 몇 개야? 이게 아니고 흙을 떠서 담아서 눌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거북이도 뭐 토끼도 색깔이 아니라 뭐 토끼밥을 만들까? 거북이밥을 만들까? 그래서 밥 만드는 걸로 이제 요리하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병원 놀이를 해도 병원에 왜 갔지? 병원에 왜 갔을까? 왜 병원에 갔어? 이렇게 동사 위주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이 방법도 이제 그렇게 많이 다르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사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굉장히 그 언어적으로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동양인의 해외 영업 제조사나
이런 측면으로 가고 그쪽도 이제 바이어들이 보통 연령이 30대 후반에서 70대까지 있잖아요, 사장들이. 그래서 만났을 때 그런 서로에 대한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를 뭐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more tea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more tea 그러면 차 더 드실래요? more tea 그럼 tea가 중심적이잖아요. 차를 더 마실래 이런 뜻이잖아요. 차를 근데 한국에서는 차라는 게 잘 등장은 안 합니다. 더 마시겠어요? 더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시다가 더 중심적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명사 위주적인 그 대화를 하는 방면에 우리는 약간 동사 위주적으로 그 상대적인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이제 꽃 있죠, 꽃. 개나리꽃이나 국화꽃 이런 것들을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물어보면은 서양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나리꽃이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면 흰색 꽃?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계절이 언제죠? 봄인데요. 그럼 봄에 핀 흰색 개나리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서정수의 그 시를 읽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미팅을 가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설명을 하는데 그 서정수 시인의 그 봄에 소쩍새가 우는 거하고 그 상관관계를 이해를 하려고 이렇게 시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떠냐면 전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정서는 그거잖아요. 뭔가의 인과관계, 상호관계를 뭐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한국 내수 영업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고품격 영업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해외 영업에서 서정수 씨를 이렇게 하면서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봅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안 통한다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보통 그 영어를 이제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문화체험 삶을 이제 그 해외에서 많이 안 계시고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영어를 굉장히 수준급으로 하시는 분들이 고급 영업을 이제 진행하시기 위해서 한국 정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특히 웨스턴 쪽의 바이어들을 상대하실 때는 전혀 안 먹힙니다. 그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거의 시간 낭비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거를 파악을 해서 객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로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방 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긴급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개선 사항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예상 그 미래 지향적인 예상 대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A부터 Z까지 이러이러한 뭐 과정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풍선이 하늘을 이렇게 슉 날아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저 풍선이 왜 저렇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서양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안에 있는 풍선이 뭔가에 의해서 뒤에 고리가 풀려가지고 안에 있는 압에 밖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풍선이 위로 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풍선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객체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풍선 안에 있는 뭔가의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상황인지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동양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선이 날아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에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그 풍선하고 바람하고의 뭔가의 상관관계를 엮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양 비즈니스맨에 비해서 동양 비즈니스맨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뭔가의 이슈 하나가 그냥 그 이슈의 원인과 결과가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수만 가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그 직접적인 원인과 연계되어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인식이나 상황 현상 인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그 착한 사람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다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kind라고 하면은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그냥 단정을 딱 짓는 반면에 동양인들은 kindness,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나한테 잘 대해줘야 난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동을 해서 가는 말이 고울 수도 있고 네가 만약에 뭐 이러면 나는 착한 행동을 안 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이제 상대방의 작용에 의해서 반작용이 이제 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동서양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여러 명의 군중 속에 그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인공도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동양인하고 서양인한테 이 사람은 즐겁습니까? 하고 있으면 동양인도 즐겁죠. 서양인도 즐겁죠.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면서 주변에는 우울하게 인상을 쓰고 있고 화가 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인공은 웃고 있습니다. 똑같은 얼굴로 표정으로. 그럼 동서양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이 사람은 즐겁고 행복합니까? 근데 이제 서양인들은 100% 즐겁고 행복하네. 똑같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객체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래서 그 주인공이 굉장히 행복할 것이다. 근데 동양인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거의 90%는 주위 환경을 먼저 보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 사람 혼자 웃고 있네. 좀 이상한데? 이 사람 안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같은 현상인데 인지하는 게 굉장히 180도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조건도 다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하지만 그거를 사인을 하는 대상자가 동양인이고 서양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 대한 인지도 다르고 결과에 대한 풀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을 굉장히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한국의 그 제조사들이 이제 수출 해외 미팅을 이제 가서 이제 바이어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가장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은 그 학교 졸업하고 이제 추진수행에서 벗어나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영업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1년이나 2년 정도의 내부 트레이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원 말 또는 이제 대리 초 되면 이제 에어리아 매니저를 맡습니다. 그래서 담당 국가 또는 지역을 맡아서 이제 너가 이제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라고 딱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회사의 대표야라고 가는데 그쪽 사람들은 저희를 크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서양인들은 주인공을 찾습니다. 주인공, 보스. 만약에 그 팀장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팀장님하고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팀장님이 있고 사장님하고 가잖아요. 그럼 사장님하고만 얘기합니다. 그게 보스 중심적인 계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만약에 팀장님이랑 갔는데 왜 나한테는 발언권도 안 주고 나는 내가 카운터 파트너인데 왜 우리 팀장님하고만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하지? 당연합니다. 걔네 사고에서는 그 협상에 팀장이 왔다는 것 자체가 그 협상 테이블의 주인공은 팀장이지 에어리아 매니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팀장이 그냥 나 월급 마담 해주고 갈게. 나 서포트 해주고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자기 팀원에 만약에 이제 그 독일 에어리아 매니저를 좀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 팀장님들은 굵직한 건이 아니면 보고로서 이렇게 급하면 유선 보고라든지 화상 채팅을 통해 가지고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고 힘을 실어 주셔야지 에어리아 매니저가 향후에 그 지역 사장들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리드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출장을 자꾸 같이 가주신다든가 화상회의를 자꾸 참석하신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얘네들 사고가 뭐냐면 저 집단의 보스는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만 기억을 하고 그 사람에게만 올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그냥 그 서기로 그냥 그 일을 시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 에어리아에 진짜 훌륭한 책임 있는 역량이 강화된 그런 해외 영업사원을 키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공개적인 미팅, 화상이 됐든 오프라인 미팅이 됐든 안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나가시게 되면은 그 보스의 개념이 에어리아 매니저가 아니라 팀장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팀장한테 메일이 전화 옵니다. 야, 너는 일을 어떻게 하길래 나한테 맨날 전화가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에어리어 매니저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팀장님이 이미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책임자야 라고 모습을 보여줘 버리고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혹시 내가 직접 현장을 가서 보긴 봐야 돼. 위급상을 대처해야 돼. 그렇게 되더라도 인사말만 딱 하시고 모든 발언권은 담당 에어리어 매니저한테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묵묵히 이렇게 계시든지. 발언을 하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애들은 이 조직의 중심 인물은 이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거는 그냥 비서 세크리터리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호랑이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그 호랑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이 호랑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서양인들은 이러죠. 호랑이네요. 근데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랑이만 보는 게 아니라 호랑이 주변을 다 살핍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인식기를 딱 눈동자를 딱 인식을 하면서 호랑이 큰 사진을 앞에 보여주고 이 눈에 돌아가는 움직임을 동선을 파악하게 되면 서양인들은 호랑이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동양인들은 호랑이 봤다가 정글 봤다가 호랑이 봤다가 바위 봤다가 호랑이 봤다가 산 봤다가 호랑이 봤다가 계곡 봤다가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인식률이 주변 배경 인식률이 60%. 미팅을 가요. 서양 바이어들은 보스만 쳐다봅니다. 이렇게 눈을. 보스만 쳐다보고 보스의 얼굴 표정만 읽으려고 하고 보스가 원하는 거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보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봐요. 제가 좀 반응이 좀 그런데 아니 일은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쟤네 주위 반응이 또 왜 이래요? 왜 쑥닥쑥닥거리지? 그 전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메인 카운터 퍼슨이 나와가지고 딜을 하는데 주위에서 무슨 이유에 있어서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도 그 메인 파트너의 결정과 방향성을 기준으로 일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그 주위가 아무리 막 술렁술렁해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쪽에서 제안한 아젠다가 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아젠다에서 현재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 썸네일에 보면은 그 루마니아 바이어인데 루마니아 바이어가 앤드류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계속 뭐 하나만 가르치면서 저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앤드류를 보면서 상황을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야, 그게 뭐 문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당장 어떻게 해결할까? 걔의 사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문제에 포커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관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30분 동안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면 이 앤드류라는 친구는 저의 상황을 고민하거나 우려하거나 뭐 이런 고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빨리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고는 뭐냐면 그 문제가 발생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있었고 A부터 Z까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줄까 봐.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해주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저거를 고른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해결하고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뭔지 먼저 우선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파악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액션이 나와야 돼요. 아,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파트 보내줄게. 아,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교체를 해줄게. 아, 그거 며칠까지 내가 해결해 줄게. 요렇게. 그리고 나서 먼저 일단 잠 재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롱텀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예방 대책, 프리벤트 액션은 어떻게 할게 라고 하면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R&D가 속도가 어떠니, 우리 구매가 어떠니, 우리 제조가 생산 능력이 어떠니, 우리 회사의 코퍼레이션이 어떠니, 우리 회사 사이즈가 작아서 힘드니, 뭐 이런 얘기 0.1%도 안 듣습니다. 관심 전혀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지금 현재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그 해결 방향을 향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해서 재발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러니까 현재 corrective한 액션과 예방 대책, 프리벤트한 액션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배경 설명 이런 거 듣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 1분이 지났는데요. 비즈니스 미팅 해외 영업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조심해야 될 사항,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동서양의 사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예를 먼저 들으면서 하나씩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휴가 기간일 텐데 올림픽도 하고 많이 바쁘시고 하실 텐데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약속대로 휴가 기간이긴 하지만 기존에 촬영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즐거운 휴가 되세요.